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 변호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자칭 수락관 상공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너무 추우시죠. 훈훈한 이야기와 시원한 논리가 한상 가득 차려집니다. 따뜻한 수락관으로 빨리 모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못 받겠다. 아니, 노 변호사님이 수락관 상공이면 네. 그러면 같이 수락관에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 그냥 근무하면 따라다니는 사람 정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수락관 뭐 하면 돼요? 수락관 뭐라고 부르면 돼요? 거기 남자가 근무하나요? 수락관 뭐 관리 마당새? 제가 여기 마당새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시험까지 해가지고 얼추. 네. 본인은 상공이라고 하시면서 백 변호사님 마당새.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동생이라는 이유로 감수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나이입니다. 수락관 마당새님 어서 오십시오. 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흑성 변호사입니다. 모스크바보다 10도 낮답니다 오늘. 너무 추워 진짜. 너무 춥습니다. 정말 추운 날 두 분 나오셨어요. 그래도 핫한 얘기들은 다 스포츠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요즘? 그렇죠. 네. 그럼요. 오늘 정현 선수 오후 11시입니까? 오전 11시입니까? 오전 문자 왔는데 네. 오전 11시고요. 테니스는. 제가 그것 때문에 복장이 편한 복장입니다. 오늘 테니스장으로 바로 가실 아니 복장. 오후에 정현 선수의 오늘 8강전 때문에 네. 방송이 하나 킬이 돼서 그래서 오늘 편하게 있다가 집에 가서 좀 준비하고 다시 나가도 되는. 예, 그런가 하면 박항서 감독은 잠시 후에 연결해요. 네. 두 분이 아까 어디 있어요 물어보셔서 제가 중국이라고 답하는 게 잠깐 오네요 탔습니다만 예, 중국 박항서 감독 연결합니다. 야, 뜨거운 현장들. 그런가 하면 어제는 법정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전 수석 2심이었는데 결국 다시 들어갔네요. 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이제 180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이 됐죠. 예. 사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는 조윤선 장관이 관여 안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항소심 와서 완전히 진술을 번복을 했죠. 나 인수인계했다. 네, 인수인계했다라고 했고 또 신동철 비서관도 보고는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라는 건 조윤선 장관이 어쨌건 이 블랙리스트가 가동되고 작동되는 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정도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취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년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에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예. 사실 또 이 박준우 수석의 얘기도 그렇지만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왔던 문건의 증거 능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면 위법한 증거는 증거를 못 쓰니까 굉장히 유력한 내용이었는데 증거를 쓸 수 있느냐 문제가 됐었는데 과거의 NLL 대화록도 그렇고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 내용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그 부분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고요. 또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늘었죠. 1심보다. 네, 1심에 3년이었는데 4년 항소심에 4년이 되는데요. 이제 문체부 1급 공무원 강제 면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급 공무원을 면직을 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선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동에 소극적이었던 장관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면직했다는 건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 그런 취지로 어제 그런 판단이 나왔죠. 그래요.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뒤에 오늘 재판정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자 오늘 재판정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합니다. 저 뒤에 MB 얘기도 하시는 거고. 됐거든요. 재판정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서요.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주제예요. 오늘 변론 펼칠 주제는 먼저 시민들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걔가 한 번 사람을 물었던 개는 반드시 또다시 물어. 나는 안락사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 난폭한 개들은 이 사람 곁에다 둘 수가 없지. 조그마한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40cm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인 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입장 바꿔서 사람한테 입마개고 다니면 너무한 거라고 생각해요. 개보다는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사람도 동물이고 개도 동물인데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들으셨어요. 시민들의 얘기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안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아니다. 부작용만 나을 거다. 이 부분이 지금 갑론을박이 뜨거운 겁니다. 오늘 재판정에 이 주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가수 최시원 씨네 개가 사람 물어서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 사건 때 잠깐 재판정에 올리긴 했어요. 이 개를 안락사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판정에 올리는 건데 노 변호사님 네네. 어떤 대책을 내놨죠? 글쎄요. 이게 그 전에 맹견만 관리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맹견 종류를 6종에서 8종으로 늘렸고요.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맹견 지금 6종에서 8종으로 늘린다. 그리고 근데 일정 크기 이상의 개는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겠다. 그 일정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에 대해서 외출할 때는 무조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무조건 입마개. 길이 2m 이하의 목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목줄도 지금은 뭐 4m, 5m 자유인데 이제는 무조건 2m를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만약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 주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안락사시킬 수 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큰 지금 틀입니다.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yes or no로만 일단 대답해 주세요. 백 변호사님. 견권보단 인권입니다. 찬성? 네, 찬성입니다. 예스입니다. 이 대책 옳다. 노 변호사님. 모든 생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노. 노. 노 변호사님 이렇게 한마디 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빵빵 터지는 진지한 얘기인데 노. 이 대책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노 변호사님 지지하시면 노변, 반대, 뭐 너무한다, 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백 변호사님 얘기처럼 이거 좋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백변, 뭐 100, 남자 변호사, 찬성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이 입장을 조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애견관리 대책 전체 부정이세요? 아니면 일부 부정이십니까? 사실은 일부 부정이죠. 일부 부정. 왜냐하면은 그 맹견에 대해서 뭐 관리 대상을 좀 늘리고 좀 더 주의하자 이런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 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인의 형사처벌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락사와 형사처벌 이 부분이 특별히 더 심하다. 이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백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하나 수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무조건 안락사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무조건 사람을 문 개를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면 저도 반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 과정이 꽤 복잡하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기보다 뭐 사람의 피해가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여러 번 물었거나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발생시킨 개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한도로 안락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개보다는 우선 아닙니까 당연히? 사람을 그렇게 물고 얼마 전에 최시원 씨의 그 프렌치 불독이 한일관 그 주인을 물어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또 며칠 전입니다. 원주에서도 또 프렌치 불독이 행인 3명을 물어서 중상을 입힌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데 그 개를 계속 방치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건 피해자 가족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락사 아니고 경우에 따라 골라 하는 안락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 말씀이고 그 반려견 주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찬성이세요? 일단 지금도 일정한 한도에서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징역형 선고도 좀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확인이 된 목줄 2m 이런 것들 있죠. 입마개. 옛날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과실이지? 가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기준을 주어쥐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준에 위반해서 사람 물면 주인도 형사처벌하겠다. 이거는 보통 얘기하는 관리하는 예뻐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는 것 역시 의무를 부과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문자 많이 주세요. 이분들의 이 논리가 아마 노변님한테는 큰 변론이죠. 저 논리가 될 것 같은데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수님. 최고,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그 개 어깨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이면 무조건 입마개를 해라. 이건 무조건이죠. 그렇죠. 외출 시 무조건 입마개. 이거 참 책상에서 펜만 굴리는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모든 40cm 이상의 개를 잠재적 사고견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분 집 개는 덩치는 커도 굉장히 순진한 게 있잖아요. 플란다스의 개 같은. 제가 요새 플란다스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순수한 눈망울의 개인데 개까지 왜 다 입마개를 채워야 되느냐 이 얘기를 신경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하태경 의원님 말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키 180cm 이상은 모두 폭력배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걔가 40cm 크면 41cm 되면 입막해야 되고 39cm면 안 내도 되냐. 말이 되냐. 어제는 하고 오늘은 안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180 안 넘으세요? 제가 80 넘습니다. 넘으시죠? 넘어요?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81.5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안 커 보여요. 솔직히 다시 해봐요. 진짜 저 신체검 입마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비유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아무리 순해 보여도 순한 개도 사람을 아예 안 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논의의 출발점이 우리 집 개는 사람 안 물어요. 그래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눈망울이 순수하고 예뻐 보이고 순한 강아지여도 물 수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의 개도.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강아지 개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화물칸으로 따로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이쪽 엘리베이터 고장 난 날 제가 같이 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순한데 큰 개를 본 거예요. 저도 모르게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기에 압도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들은 아유 우리 개 너무 순해요라고 하지만 안 물어요 우리 개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를 만져보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개에 대한 두려움 갖고 계신 분들은 큰 개를 보면 일단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는 좋지니까 이거를 큰 개니까 무조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저는 너무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를 지금 거예요. 우선에 놓으시는 게 백 변호사님 의견이신 거고 노 변호사님. 아니 저는 40cm가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40cm 이상은 외출 시 입막에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30cm 개도 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모든 동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식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을 말하자면은. 왜 개만 차별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가 잘못하고 사람을 위협하면 당연히 사람의 인권이 우선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30cm 개는 괜찮고 40cm 개는 안 괜찮다. 이거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왜 40cm 개만 차별하냐.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문자 좀 더 보겠습니다. 백변님 지지하는 문자 꽤 많이 들어오는데 대책 찬성합니다. 사람도 죄 지으면 교도소 갑니다. 1735님. 반려견이 상해 입으면 죽여야죠. 이거 굉장히 직설적으로 느낌표도 2개나 붙여서 오셨어요. 물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 같아요. 1735님. 김정욱님은 저는 애견을 키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장성수님은 우리 집 앞에 개는요 20cm도 안 되는데 맨날 달려듣고 짖고 그러니까요. 주인은 신경도 안 쓰고요. 그래서 오히려 40cm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분은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노 변호사니까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 이런 표현. 기본적으로 20cm든 40cm 간에 중요한 건 그 개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적으로 그 개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게 제대로 된 대책이냐 이걸 말하는 아니다. 거죠. 그럼 대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 대책이 너무 무자비하다, 너무 획일적이다, 부작용 나을 거다 생각하신다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개를 키우는 그 분들을, 그러니까 그 개의 주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먼저 교육을 조금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 견주 교육, 견주 자격증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개에 대한 교육이 먼저 좀 강제적으로라도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면은 개를 일단 처음에 키우는데 들어오는 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만 키울 수 그렇죠. 있다. 그런 부분들에 그걸 뭐 나라에서 그걸 다 무상으로 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40cm 가지고 이거 너무 기준을 그냥 획일적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맹견만 옛날에는 입에 마스크를 썼었는데 지금 2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일정 크기 이상의 개.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위협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크기. 그거를 이제 40cm 기준으로 세운 건데요. 그 기준 자체는 저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또 하나는 작은 개여도 사람을 문 경험이 있는 개는 똑같이 관리 대상 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개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세분화해놨다면 이 정도 기준은 어쩔 수 없는 기준 아니고 그러면 이 40cm 말고 어떤 기준을 드리면 되나요? 아니 근데 사람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 개를 보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주의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물었다라고 외부적으로 신고가 됐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누군가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견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그럼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아예 그냥 맹견 빼고 나머지는 다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걸로 기준하는 거 그거는 더 위험하잖아요. 예.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m로 줄 길이 제한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백 변호사님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2m라는 기준도 맞다고 보세요. 네, 그러면 2m 정도면은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인데 예. 그게 넘어가면 한 5m 되면 그건 안 하고 난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저는 뭐 개 안 키웁니다만 개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2m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아요. 굉장히 화내시더라고요. 너무 짧아요. 이거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2m짜리 그 목줄을 한번 해가지고 개하고 막 나가보세요. 이 개는 정말 제 발자국 앞에 한 발자국밖에 못 움직여요. 그거는 나가나 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 이제 개한테 물려본 경험이 있는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은 2m가 아니라 더 줄여도 된다. 아니면 그거 싫으면은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안고 다녀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개 좋아합니다. 예. 뭐 2m가 아니라 5m, 10m 목줄도 안 해도 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데 예. 목줄이 조금만 길잖아요. 예. 그럼 진짜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옆에 지나가다 훅 달려들면 주인이 제지를 못해요. 주인이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그 길이를 2m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근데 생각해요. 개를 바깥으로 예. 데리고 나온 이유가 개가 실내에만 있게 되면 사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 맞아요.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폭해지니까.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목줄을 2m로 하고 입마개를 무조건 채우게 하고 데리고 나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높아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성이 더 높아지고 예.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 게 오히려 그 개에게는 정말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런 식의 조치보다는 예. 맹견을 소유할 때 뭐 법원에 허가를 의무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하고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걸 받게끔 하고 예.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교육과 사고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아,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다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오는데요. 눈에 띄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6885님은 40cm가 넘는 개의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치면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권투 글러브 껴라. 혹은 키 180cm 넘으면 무조건 권투 글러브와 마우스 뭐라고 그러나요?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 예, 그 끼고 가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법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 어딘가 개 자격증 말씀하셨잖아요. 허가제.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럼 개를 누가 키우란 말이냐에 대해서 반론하신 분도 계세요. 개를 키우려면 그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정도 시간적 여유나 돈의 투자가 되는 사람만 키우게 해야 피해 안 주고 키울 수 있는 거다.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송인재 님이 그러셨군요. 키울 능력이 돼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도 개 키우시는 분들은 과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는데 최후 변론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확실한 건. 그래서 개를 개 경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노 변호사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책으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야기된다면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의 판정 결과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두 분 항의 전화 또 많이 받으실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이 두 분한테 항의 전화하시면 안 돼. 두 분은 저희가 나눠드린 겁니다. 입장을 나눠드린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백 변호사님 개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도 사랑하시고. 네, 그럼요. 저 원래 동물 참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결과 발표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란. 이 정도면 적절하다. 아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결론은 85%대 15%, 85대 15로 이번 대책 찬성한다 쪽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벌써 가방을 싸세요? 지금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소신과 다른 말을 하다 보니 힘듭니다. 예, 이 대책에 대해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일단 뉴스쇼에서는. 최근에 워낙 사고가 많았잖아요. 개물 사고 많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의 심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요. 조금 더 세심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수락관 퇴근하셔도 돼요. 노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